그렇게 통과하면 이런 자리에 갈 거예요. 어떤 느낌 드세요, 여기? 여기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편한 사람, 면접관. 불편한 사람, 지원자. 자, 지원자들이 꼭 묻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접장 가서 마음 편해질까요? 하나 찾기는 했는데, 약을 드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찾아보면 나오는 약이 있어요.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하는 약. 근데 부작용은 있어요. 잘못 먹으면 졸려요. 안 졸리는 그런 약은 없냐? 없어요. 긴장되는데 어떻게? 정상이에요. 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면접 때 긴장되면 지원자예요. 면접 때 맘 편하면 면접관이야. 면접관 되기 전에 긴장 없앨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대로 가도 어색할 게 없습니다. 긴장되는데 어떻게 해요? 면접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긴장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긴장하면 뭐 어때요? 욕만 안 하면 되지. 면접 때 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면접 때 울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 울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 면접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울었대요. 얘가 왜 울었지?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고. 면접관이 물었던 질문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건데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울컥하더래요. 그래서 면접관이 우니까 또 묻더래요. 왜 우냐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얘기를 해줬대요. 이거 괜찮은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때 울어도 돼요. 잘. 욕만 하지 마세요. 그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욕은 못 뒤집어. 근데 욕은 아닌데 욕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면접 때 면접관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대들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 아닌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바락바락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왜 대드냐고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느낌 드냐면 대드는 애예요. 심지어 면접관이 수치 실수로 얘기했던 걸 지적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삼성전자 창의성 면접 때 그랬어요. 한 면접관. 근데 창의성 면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팀장급이에요. 자, 팀장급인 사람이면 입사 15년 차예요. 입사 15년 차한테 입사도 안 한 것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하자마자 바로 깨달았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고요? 면접관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격하더래요. 바로 깨졌죠. 절대 면접관에게 대들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울어요. 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면접이 보면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왜 이딴 걸 하냐?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취미가 뭡니까? 운동요, 합격. 이걸로 사람 평가 절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합숙도 시키고요. 코딩도 하고요. PT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다음번에 뭐 할 거냐? 비슷한 걸 또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PT 면접이 갑자기 도입돼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전년도에 도입돼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얘기할게요. 기본이 되는 인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치관이에요. 자, 가치관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정리할지를 먼저 찍으세요. 뭐 정리할래요? 열정에 대해서 정리할래요? 도전정신에 대해서 정리할래요? 자, 찍으셨어요? 그러면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누군가가 열정에 대해서 쓴 글 또는 열정에 대한 명언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게 아닌데 어떻게? 뭔 상관이에요? 가치관은 저작권 없어요. 갖고 와서 여러분 경험과 버무리면 여러분 거야. 이게 두갈식이죠. 가치관이 제시되고 경험이 붙는 게 두갈식이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가 두갈식이 아니에요. 베끼세요. 과감하게. 티 안 나요? 상황 면접입니다. 자,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께 뭘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덕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죠. 윤리강령.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보는 거지 여러분의 도덕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덕성에 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입사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해결하세요. 기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윤리강령을 비롯해서 회사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학습하세요. 발표 면접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발표할 때 마음이 편하면 병원에 가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요. 그래서 발표 면접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연습이에요. 연습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사람 많은데 앞에 이렇게 서 계셔 보세요. 얼굴이 점점 벌게질 거예요. 그럼 잠깐 내려가서 쉬었다가 다시 또 오세요. 왜 제가 이 연습을 꼭 시키냐면 일단 불편한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요. 피하고 싶어요. 피할 때가 있냐고요? 많아요. 바닥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메모지 하나 주어지면 여기 숨어요. 이러고 얘기해요. 보고 읽어요. PT 있으면 여기 숨어요.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앞을 봐야 되니까 가끔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발표 면접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버텨야 됩니다.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긴장을 하면요. 심장이 빨라집니다. 심장이 빨라지면 본인이 하는 행동을 자각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발음이 꼬여요. 내용이 뭉개집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는 연습은요.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읽는 연습 책 읽기 하셔도 돼요. 책을 읽을 때 보면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죠. 그리고 단락이 나눠집니다. 언제 제일 길게 끊어야 될까요? 단락 나눠질 때.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쉼표. 끊어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PT 연습 기본적으로 돼요. 토론 연습 얘기 좀 할게요. 평소에 집에서 토론 많이 하세요? 친구들하고 점심 먹을 때 오늘 점심 때 어디서 점심 먹을까? 나는 한식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준생은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아니야. 취준생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분식점에서 빨리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라 그러잖아요. 토론을 안 하다 보니까 토론하라고 토론 시작하세요 하면 조용해요. 서로 눈치 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 발표하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발표를 많이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면접관의 입장에서 봅시다. 면접관은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은 직원이에요. 면접관의 역할은 며칠 안 해요. 자, 직원으로 토론 면접과 비슷한 상황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회의예요. 자, 회의 때 한 직원이 손 들더니 미친 듯이 지 얘기만 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얘 뭐야? 근데 그렇게 손 들고 있으면 꼭 여기 조용한 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뭐 하냐면 뭘 자꾸 써요? 뭐 계속 쓰기만 해요. 토론 시간 20분 중에서 한 18분 쓰다가 마지막 2분 남았을 때 갑자기 손 들더니 뭐라 떠들던지 말을 하고 나서 앉아서 흐뭇해하고 있어요. 지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계속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갑자기 손 들고 이야기하고 그냥 앉아서 혼자 웃고 있는 이상한 애. 연습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 면접하고 토론 면접할 때 주로 다룰 자료는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가셔야겠죠. 하반기 새롭게 제시할 만한 신상품, 마케팅 전략 제시하려면요. 하반기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는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경제 잡지를 추천해 드린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괜찮은 잡지들이 있긴 있는데 다 유료예요. 서점에 가시면 잡지 코너에 사람 없는 데가 있어요. 사람 있는 데는 취미 코너입니다. 사람 없는 데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비싸요, 전문지들은.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 그거예요. 유통 분야, 자동차 분야, 전문지를 보셔야지
취미로 보는 잡지 보지 마세요. 압박 면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압박 면접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취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 계속하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압박 질문은 대체로 외부 면접관에게 많이 시킵니다. 왜냐고요?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했을 때 의문이 안 생기면 다시 물어볼 일이 없어요.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겠죠. 취미가 뭡니까? 운동요. 의문 생기네요. 무슨 운동하세요? 농구요. 의문 생기네요. 농구 자주 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요. 또 의문 생기네요. 농구 왜 하세요? 의문 생겨서 물었어요. 자, 다른 사람 얘기 좀 봅시다. 취미가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꼭 농구를 합니다. 농구는 팀워크 다지기에도 좋고 체력 키우기에도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방금 끄덕였죠? 예, 면접관이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가도 돼요. 의문 생긴다는 게 좋은 의미의 의문이 아니니까 문제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너 끝까지 한번 밟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면접장 갔을 때 면접관이 인상 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인상 쓰냐고요?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봐요. 압박 면접은 지원자가 잘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압박 질문 안 해요. 압박 질문하면 자기도 피곤해요. 나중에 면접 연습할 때 여러분이 한번 압박을 해보세요. 힘들죠? 자, 혹시라도 상사가 그렇게 꼬치꼬치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웃으면서 네,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연습해야죠.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기를 해보세요. 연기력이 뛰어난 겁니다. 타고나지 않다면 연습하시면 됩니다.